몸이 아픈 사람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피부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피부의 이종숙 씨. 마산 중심가에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이 씨는 한때 알레르기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갖고 막 펑펑 울고 앉아 있고 그랬거든요. 자다가도.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고마우세요? 고맙죠. 고맙죠. 이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주로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단지 알러지라 그러거든요. 뭐 별다른 그것도 없고 그냥 알러지로 이렇게밖에 판정이 안 나고 약을 뭐 계속 먹어도 먹을 때 그때 뻥이고 뭐 그래요. 큰 병원 가도 다 알레르기라고 하고 처방은 무슨 약을 주로 처방해 주세요? 스테로이드제를 처음에는 먹었거든요. 그걸 먹고 나니까 얼굴이 막 붓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개인 병원에는 가면 그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해주는데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그래 이제 먹으니까는 스테로이드 이런 건 빼버리고 이제 약을 이제 꾸준히 먹을 수 있게끔 그것도 지금 종합병원에서 먹은 것만 해도 몇 년 되거든요. 약을. 근데도 안 돼. 그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세수만 뽕근하게 해도 물만 닿아도 이랬거든요. 네. 얼굴 등 온몸에 빨갛게 올라오는 발진. 이게 진짜 올라오네, 그렇죠? 예예예. 온몸이 다 그랬어요. 이건 다리네요. 예. 여기가 온몸이 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한데. 대다면 이렇게 막 가려워서 손을 댔다면은 정말 거북이 등가지처럼 이렇게 막 올라요. 긁으면요? 예예예. 이제 지금은 이제 약도 이제 많이 줄이고 이제 거의 안 먹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 피부도 좀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잡혀가면 네. 이거 뻘긋뻘긋한 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완전 다 그랬거든요. 이런 뻘긋뻘긋한 것들이 온몸이 그래. 예. 지금은 이제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심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뭐래요? 원인도 모르겠어요. 뭐 특히 이거는 음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지 알러지라고만. 근데 이제 검사를 다 해보니까 30몇 가지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깨끗하고 뭐 장기에서 이상이 있어도 이런 그 반응이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해본 게 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근데 이제 단지 알러지. 예, 뭐 뭐라고 답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답이 없는 알레르기로부터 이 씨를 구제한 건 BK 비방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또 다른 피부병 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 이영돈 PD입니다. 예. 건강한 체격의 김영식 씨. 사진에는 조그매 보이는데 덩치가 되게 좋으시네요. 저요? 살이 쪄서 그런가? 예. 흔히들 그렇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건선이지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자기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할 만큼 했습니다. 개인 병원으로 가십시오. 개인 병원에서도 할 만큼 했다 그래요. 갈 일이 없잖아요.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접하게 된 게 BK인데 BK에서도 한번 해보시라고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또 소장님이 드시라고. 많은 사람 보니까. 네. 당신은 8개월에서 10개월만 드시면은 완치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데 어느 환자가 어느 그 환우님들이 기분 안 좋을 분이 누가 있겠냐고. 실제로 8개월을 지나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몸이 깨끗이? 그렇죠. 10년 넘어 건선으로 고생하던 김 씨. 몸 상태 때문에 목욕탕 가는 건 엄두도 못 냈습니다. 비방을 먹고 2개월 후부터 명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깨끗한 피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얼굴 좋으신데 지금은 몸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은 몸은 아니 괜찮아요. 몸은 좀 보여주실래요? 예, 몸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깨끗해진 피부. 없네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예. 전혀 없는데 예. 다리도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고. 예. 게다가 비방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기 1시간 전에 먹으면 네. 술 안 취한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예.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실제로 먹었는데 술이 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까워서 네. 술 먹고 이제 깰 때 먹죠. 근데 술 드시니까 어떠세요? 술이 많이 늘더라고요. 저도 담배를 BK 먹으니까 예, 그 BK 먹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전에는 술 주량이 뭐 한 병, 두 병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자야 될 상황이거든요. 한 병 두 병 많이 먹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자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한 병, 두 병 먹어서는 그럼 몇 병까지 드세요? 지금 한 세네 병까지는 예. 몸이 튼튼해진 걸 느껴요? 예. 다른 뭐 술 말고 또 다른 걸로는 체력적으로나 이런 건 어때요? 체력적으로도 예전에는 직업상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상당히 저녁 때 집에 가면 좀 피로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 복용한 뒤로는 조금 덜해요. 그 피로감이 한결. 집에 와서도 뭐 그냥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른 질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그런 면역력 같은 건 어떤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는 잔병 치레가 또 없어졌어요. 잔병 치레 같은 거. 아, 잔병이? 예. 뭐 특히 1년에 한 번씩 앓고 있는 뭐 몸살 같은 거, 감기 몸살,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쑤시고 막 그런데 아, 그런 게 없으셨어요? 예,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김 씨는 건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골에 블루베리 농장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공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 사소한 소원이 있다면 목욕탕 한번 가보는 거였으니까. 사소한 소원이 목욕탕 가는 거. 그렇죠. 자식이랑 목욕탕 한번 가보는 게. 근데 나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처음 아들 녀석들하고 목욕탕 갈 때는 진짜 이 사소한 거를 이제서야 해주는구나. 근데 진짜 아들하고 목욕 가가지고. 그렇죠. 등 밀어주고. 그렇죠. 등 밀어주고 등 받아보고 하는 게 진짜. 오랜 고생 끝에 김 씨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선은 정우영 씨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참기 어려운 가려움과 끝없이 떨어지는 껍질들, 와, 그리고 나무 껍질처럼 굳어져만 가는 피부. 와, 이렇게 심해요? 이걸 거의 6년 가까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한 2년 정도 이는 이제 조금씩 번지고 원인이 뭐래요? 그건 자기들 정확한 원인은 이야기 안 하죠. 이야, 진짜 심하네. 지금은 좀 무릎, 지금 깨끗하네요. 정 씨도 BK 비방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아, 3년 전 채널A에서 BK 비방을 방송한 이후 2,000명이 넘는 피부병 환자들이 이 비방 덕분에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습진, 홍조, 무좀, 천포창, 알레르기, 버거시, 화상, 욕창, 심지어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전립선 환자들까지. 저도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다가 혀를 심하게 씹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BK를 발랐습니다.
지금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지났거든요. 약 바른지 BK 바른지. 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는 먹고 하얀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픈 게 없어지고 많이 이렇게 아문 느낌이 드는. 지금 한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신기하게도 아물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걸 BK 바르기 전에 비해서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뻣뻣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6시간이 지났는데 느낌상은 상당히 나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3살이 돋는 느낌입니다. 한 번 발랐고 나중에 밤에 가서 한 번 더 바르면 내일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하고도 8시간이 지났습니다. 32시간이 됐는데 상처가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에 생긴 염증 때문에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BK를 발랐습니다. 심지어는 제 발가락의 물집을 터뜨리고 BK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무좀이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돈 PD입니다. 전 BK라고 불리는 비방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던 피부병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어디엔가 상처가 나면 주저없이 BK를 바릅니다. 그리고 바르면 어김없이 낫습니다. 심지어 무좀까지도 말이죠.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나은 사람들은 기적의 비방이라고들 극찬을 합니다. BK가 담겨있던 다 쓴 병을 버리지 않고 화상 등 상처가 생기면 병에 묻어있는 조금 남은 것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썩는 부위에 바르면 새살이 빠른 시간 내에 돋는다는 BK 원입니다. 제가 잠깐 비릿한 냄새가 나고요.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그리고 건선이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에 먹는다는 BK2입니다. 색깔이 노랗죠?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쓴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빨리 낫게 하는 BK3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한약방 등에서 가짜들이 나와서 돌아다닌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BK 비방의 창시자인 김경찬 소장을 다시 만나러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BK 비방의 비밀을 밝혀보고 싶습니다. 경남 거제시 둔등면의 한 야산에 위치한 김경찬 BK 연구소.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날이 좀 찹찹하게 추웠지요. 올 땐 안개가 있고 나무는 괜찮은데. 아, 그래도 얼굴이 좋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겠는데. 예. 예, 안녕하세요. 요새 어떠세요? 그래 덕분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합니다. 열심히. 김 소장은 일단 BK 비방을 자연의 선물로 규정합니다. 아무기나 다 이제 이야기나 자연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피 속에 이제 나쁜 것이 들었을 때 어떤 물건을 보면 척추가 부러지 갖고 근거의 대갈뼈만 살아가 이래가 막 몸을 제대로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면 그 뼈가 어그러진 뼈가 이사지 가지고
지정리에서 살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낫에 쪼셔가지고 내장이 다 쏟아져 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유, 이거 이제 이러다 시간 되면 죽겠지. 이래 여기는데 다음에 가서 보면 이게 말라가지고 까마이 이렇게, 응? 꼬재기 같이 이렇게 까마이 말라가 붙어 있어요. 옆구리에. 그런데 배바닥을 이래 치다 보니까 배바닥 낫에 쪼시는 데는 이미 치료가 돼가지고, 자가 치료가 돼가지고 이 까마이 달리가 있어.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똑 떨어졌는데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사는데 내가 그 속에서 뭘 느끼노 하니까 인간이 과연 저는 내장을 쏟아내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뱀은 내장을 적어도 반 정도는 쏟아낸 것 같는데 그걸 때리고 다 살고 있다. 이 굉장한 거 아닌가? 내 나름대로 너무나 신비하고 한편은 무서웠어요. 여기 내일 모레 되면 한 3일만 지나면 끄덕끄덕 하면서 까마이 밤색 비슷하게 바뀌면서 되기거든. 뱀이 가지는 자연 치유력을 활용한 비방은 인간의 상처에 기가 막히게 작용해서 재생을 시킵니다. 많다. 인간이 흉측하다 해서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치기인데, 요거는 앞전에 소개한 바 있는 7.4. 물리면 7발자국도 가기 전에 죽는다고 해서 7.4. 가장 맹독성 뱀입니다. 꼬리 뜨는 거 봤지요? 꼬리 뜨는 거 봤지요? 자, 지금 썩났다 이 말입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움직이고. 제가 목까지 안으로 좀 넣어볼게요. 네. 윗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뱀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여 지금 방울 하려는 거 보이지요? 그러나 김경찬 소장은 그 독을 인간의 재생력을 키우는데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뱀이 저희 인간에 비해서는 자생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BK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자생력이란 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실험은 뭐냐면 이 50마리 중에 한 20마리 정도를 저희가 골라서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지금 8시가 좀 넘었는데 내일 아침까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냉동실이 아마 영하 18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꽁꽁 얼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혈관이 터지고 그 다음에 세포가 파열돼서 죽게 돼 있습니다. 동상을 해서 죽게 돼 있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김 소장께서는 그렇게 해서 냉동이 된 상태라도 자기 자생력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오늘 밤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하는 실험일 것 같은데요. 맞죠? 맞습니다. 거제도 저녁 시간. 좀 넣지 마시고요. 잠깐 쓰십시오. 냉동실에 얼음이 뭐 지금 잔뜩 얼려 있는 그러니까 냉동 상태가 이걸 넣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전부 다 꽁꽁 얼어 있습니다. 제가 못 넣겠습니다. 뱀을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자,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죠? 지금 온도계입니다. 지금 영상 10도 정도거든요. 온도계가 어느 정도 내려갈지 한번 제가 온도계도 여기다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 저녁 8시 18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독사들. 뱀의 동면 온도는 보통 영상 10도 정도. 과연 뱀들은 영하의 냉동고에서 살아있을까? 자, 문을 제가 닫겠습니다.
누가 혹시 와서 뭐 뱀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시 카메라를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옆에다 작동시켜 놓겠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밤새도록 냉동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정말 살아있을까? 여전히 저는 살아있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저께 뭐 계속 그 타임랩스 촬영한 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8시 35분인데 그러면 어저께 8시 15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12시간이 지난 겁니다. 12시간이 지났다는 건 그 사이에 글쎄요, 살아있을까? 정말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저께 테이블에 붙여놓은 거 제가 긴장됩니다. 지금 이게 영하 14도. 영도니까 이쪽에 영도 영하 14도. 그 제가 만져보기도 그런데 자, 한 번만 좀 만져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어우, 완전히 얼어. 지금 물지는 않죠? 아 이거 완전히 얼어가 뻣뻣하잖아요. 이거 한 만져보세요. 완전히 이거 뭐 뻣뻣하잖아요. 어우, 아, 지금 꽉꽉 다 얼어서. 이걸 잡아주세요. 오, 완전히 얼은 꽁꽁 얼은 꽉꽉 상태인데. 얼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전 저희가 지금 하는 테스트는 도저히 예를 들면 다른 동물이면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완전히 이 뱀이 동면할 때도 땅 속에 1m에서 6m 정도 돌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영상 10도, 바깥이 아무리 춥더라도 영상 10도 정도에서 동면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다람쥐 동면하는 그걸 봤는데 그때도 뭐 한 4도, 5도? 근데 이거는 지금 영하 12도가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냉동을 시킨 거라. 자,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들고 완전히 얼은 거죠. 얼지 않으면 손을 이러면 못 만집니다. 그렇죠. 큰일 나죠. 한 방에 가보는데 물리면 예. 꽁꽁 얼었잖아요. 어? 예. 이렇게 부러뜨리면 부러지 분다고. 아니 부르뜨지 마세요. 살지 않겠죠. 잠깐요. 이제 살아 있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상태. 그분 또 스틸 사진도 부탁합니다. 이거 굉장히 차요. 느낌도 손으로 받는 느낌도. 근데 이게 과연 산다는 게. 자. 잠깐. 응? 아니. 모양이 7.4 아니에요? 예, 7.4.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7.4. 꽝꽝 얼어가지. 어제는 살았는데. 이게 7.4. 얼었잖아요. 도저히 굉장히 차네요. 이게 살이. 얼음 넣는데 참지 당연히. 이게 정상이면 만지지 못하죠. 아이고 얼음도 없지요. 그럼 내가 오줌 몇 개 있습니까? 봐보세요. 소리 들립니까? 이 산놈 절대 이 소리 안 납니다. 얼음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딱딱하. 예? 자, 꽝꽝 소리를 내면서 던져지는 냉동뱀들. 죽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참 신비의 세계 좀 해봅시다.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땅땅 소리가 납니다. 보입니까? 완전 다 얼어가지고 뭉텅이로. 있는데 이 맹세 점사입니다. 점사 이것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BK 같은데? 나 그거까지 얘기 못합니다.
김 소장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비밀의 노란 액체. 그게 비밀의 약이에요? 묘약? 말씀 안 하시겠다. 그건 내가 안 해야 원칙이지.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해놔놓으면 또 쑥내낸다고. 그러니까 예,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뱀을 근 40년을 넘게 따라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 정도 논리를 풀다 딱 터지고 나니까 전신만신의 우죽순을 늘어나면서 나도 전문인이 나도 뱀을 연구했니 나도 독을 연구했니 계속하면서 그 사기치는 소리 하면 안 되지. 네. 요건 내 절기에 내가 먹는 건데 다른 동물은 그게 온도가 많다고 해서 해동시켜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요? 예? 알지. 이거는 내만의 비밀입니다. 근데 아니 비밀이신데 다른 동물도 이런 식으로 살릴 못 살지요. 사람이나 뱀만 가능합니다. 됐어. 자, 타는 거 타. 이거 보십니다. 노란 묘약을 물에 탑니다. 내가 요걸 이 냉동대에 있는 이 독사에다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연구된 것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예. 요걸 뿌리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이 사이에 이게 깨놔야 성공이지. 못 깨나면은 실패입니다. 예. 자, 뿌리겠습니다. 완전히 냉동된 독사들 위해 비밀의 노란 액체를 섞은 물을 뿌려줍니다. 이게 냉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안 맞으면 일단 만일에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 타임랩스로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희는 빠졌다가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1시간. 1시간 정도. 그러면 이 카메라가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놀랍게도 30분 정도가 지나자 영하 13도 아래서 냉동된 독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명실 봤어요. 이거는 확실히 사망을 넣는 기고. 그거 했는 거 모르겠네. 예? 그렇지. 자, 쭉쭉 움직였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도. 예, 됐어요. 어저께 밤에 영하 12도에서 12시간 정도를 그 뱀이 20마리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해동이 된 것 같아요. 해동돼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비록 한 마리라 하더라도 영하 12도에서 12시간 정도를 지속해서 완전히 땅땅히 얼었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어려운 건데 뭔가의 뱀이 가진 뭔가의 자기 재생력에 의해서 그게 살아난 거죠. 일부 못 살아난 뱀은 저희가 뱀을 잡은 시점 자체가 12월 거의 중순이기 때문에 이미 땅속에 10월부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들어가지 못한 걸 건져내가지고 힘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나마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살아나서 보시다시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기적적인 일이고 그거는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힘 거기다 저희 그 김객찬 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는 그 뭔가의 특별한 뭔가의 아까 물 있잖아요. 노란 물 같은 그게 작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은 살아난 뱀들과 포획했던 뱀들을
다시 방사하기 위해서 산으로 향합니다. 불은 다 간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는 구리기 때문에. 독사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영하 12도 이하에서 하룻밤 동안 꽁꽁 얼은 뱀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저런 경우가 없어서 왜 그런지 뚜렷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치유력과 재생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버거씨라는 피부가 썩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BK는 그 재생력을 유감없이 발휘할까요? 서울의 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발이 썩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입구에서 그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 발에 보조기구를 달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무언가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사진이 이겁니다. 제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찍기가 어려워서. 네.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엄지발가락이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물이 그냥 진물이 나온 게 아니라 악취성 냄새가 심하고. 그 진물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닦아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녹아내리더니 그 살 일부 그 살이 상처가 낫지를 않고 점점 까맣게 변화가 그런 거 약도 계속 바르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그 막 상처도 나중에 딱 찢어지잖아요. 나 그런 건 줄 알았어 처음에. 살이 썩기 시작했고 그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발가락까지. 지금 대학병원 가서 혈관 조형도 해봐야 되고 뭐 다양한 검사를 해보고 피부 이식이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돈이 어딨고 또 당장 다가오는 방세 내야지, 이자 내야지, 뭐 내야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로 그냥 버거스병 이런 거 찾아보다가 PD님 예전에 방송한 거 보고 무조건 갔어 그게. 예, 그냥 친구한테 차를 빌려가지고 이게 사실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보물처럼 다르더라고. 예, 저도 그렇게 됐다. 엄지 쪽. 이쪽은 완전 살이 파였잖아. 네, 그 안쪽으로는 못 바르고 있어요. 왜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도 발라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일단은 주변부 먼저 발라가지고 음. 차 나가면서 통증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안으로 바르래요? 예,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어렵게 구해온 BK 비방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네. 한 젊은이의 인생이 버그씨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BK 비방은 이 가난한 젊은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28일 후 다시 만난 태호 씨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처 부분도 변화가 있고요. 상처 부위에 다시 돋아나는 새살들.
놀라울 정도입니다. 와, 진짜 많이 나왔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딱지가 진 거예요. 이거는 굳어가면서 이제 벗겨지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네. 네. 지금은 개사된 피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딱지가 졌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설날 때부터 이거 안 하게 됐거든요. 그냥 슬리퍼 정도는 신을 수 있게 돼가지고. 고개들도 많이. 야, 이제 뭐 잘 걷네. 예? 그때 막 엄지 사실 그때도 엄지 쪽에 통증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희한하게 걸었잖아. 예. 이제 뭐 좀 있으면 뛰어다니겠는데? 그래야죠. 삶을 다시 찾은 듯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BK 비방을 만든 김경찬 소장. 만일 이 비방이 김 소장 말대로 하늘이 내린 비방이라고 하면 왜 하늘은 하필이면 김 소장에게 이런 비방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김경찬 소장의 비극적인 삶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오랜 역사 동안에 접해온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없는 것을 찾아내고 알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고 씹은 것에서 큰 답을 얻으려고 해야 큰 답이 나옵니다. BK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접해야 안 왔습니까? 예를 들자면 뱀, 논박 주위에 먹이 사슬 때문에 산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매해 반복하면서 자연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피력하는 김경찬 소장. 짠맛,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매운맛, 김 소장의 말 신맛, 한마디 한마디는 단맛, 소신에 차 있습니다. 쓴맛,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의 자연에 대한 네.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없는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많이 자주 못하겠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마산의 변두리에서 태어난 김 소장. 그는 출생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면서 한숨부터 내쉽니다. 청각 장애인인 아버지와 무당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소장. 무당인 어머니는 6살인 경찬이를 작은형과 함께 거제도 바람의 언덕에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생모가 여기 두동실에 대보다 놓고 새밤 자고 너가 대불러 올게. 그때 내가 나이가 6살 때니까 밤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생모가 새밤 자고 대불러 온다는 사람이 아직도 대불러 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모를 그리워하던 그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이 지금도 그 애미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나이가 내가 눈물 흘기는 참 그렇고 속으로는요. 또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 그 내가 눈 감기 전에는 기다리는 거죠. 어머님이 오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사람은 모림지기 자기 도리는 다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소년이 된 경찬이는 부산 재생원에서 새 삶을 힘들게 시작합니다. 배를 굶지 않기 위해 시작한 땅꾼. 뱀이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밥은 굶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청각장애인 아버지는 기적 소리를 듣지 못하고 철길을 건너다 사지가 절단돼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이 김경찬은 생의 좌절을 느낍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김사이라고 밀양에서 사실 뺑송인지 살인인지 모르고 그렇게 비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바로 위에 보르세이는 요 해금강
그 김이라고 하면 그 해안강 일대에 관광 유람선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형님은 바다에서 또 운명을 또 그렇게 비운으로 또 돌아가시고 유람선을 몰던 작은형은 신이 들린 채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경차이는 부모의 형제가 아니라 전혀 복 없이 태어난 아주 그 비정한 사람으로 태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님도 뭐 돌아가셨잖아요. 내 딸내미가 그 김이라고 그 참 명랑했는데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 또 명랑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글도 좀 잘 쓰고 참 명랑한 딸이었는데 아들 하나 따놓고 노트에 있다가 대학 마치고 그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으면 참 그런 사고가 없어질는지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못된 놈들이 마산에 그 모텔에다가 3일씩이나 감금을 해놔 놓고 그 딸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 나중에 그 주위에 그 관련돼 있는 자들한테 말해보니까 그 마약범들 이놈의 자식들이 소행이 돼요. 남들은 한 번 겪고도 일생을 좌절하면서 살아갈 일들을 김경찬 소장은 끝없이 겪으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 이건 제 느낌이에요. 네. 그 불행함을 느끼면서 쭉 겪어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연을 보는 눈이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이거 네. 뭐 표현을 그렇게 좀 땅꾼을 네, 네. 30년 가까이 네. 이걸 하시면서 남이 보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랬죠. 그래서 자연을 접하면서 뭔가 그런 불행 속에 자연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 대개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부모가 잘 뒷받침이 돼서 자기 자신이 이제 참 편케되면 자기 자신이 복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말이지요. 고통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극복이 됐을 때 부모님이 뒷받침돼 준 그 행복보다 훨씬 큰 맛이 좋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내 그 지옥 같은 인생 그 참 난공불락한 지옥길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내가 익히고 내는 재주가 결국 이웃 사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부심도 느껴지고 거기에 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찬 소장은 BK 비방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그래서 하늘은 김 소장에게 비참한 삶을 살아오도록 하고 그 결과로 자연의 선물을 준 것일까요? 김 소장의 연구소에 가면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인생 역정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 소장이 꿈꾸는 행복, 과연 실현이 될까요? 남들은 중간에서 다 무릎을 꿇고 마는 비극의 끝에서 김경찬 소장은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김 소장의 비방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한 버거스 환자가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그래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죠? 어떠세요 좀?
확인이 했는데 이게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지금 꽤 됐는데? 네? 입원하신 지 꽤 됐어요. 네. 수술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0일 정도. 수술은 24일 날 했지. 손가락 봐봐요. 한번. 여기 올려가지고. 지금 자른 게 어디예요? 이거 여기? 유난히 안 짧아 보여요? 그때 까맸던 거? 네, 근데 지금 소독을 안 했대요. 다른데 또 이렇게 뭐 긁어냈어요. 요 새끼손가락 이거 하고 있죠. 양쪽 다 긁어내고요. 네. 되게 아픈가 봐. 아프죠. 생선 좀만 해도 아픈데 그걸 잘라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달 전 구정군 씨는 썩어가는 손가락을 가지고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구 씨는 얼마 전 이미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다 사는 적도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이미 그 뼈가 드러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절단을 하는 게 맞거든요. 고집지하지 말고 병원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거는 병원에서 도움 받고 또 안 되는 거는 또 자연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외형상으로는 되게 건강적으로 보이시는데요. 가운데 손가락은 절단하고 이게 내가 아까 하는 말이 왜 나한테 들리네 말이죠. 일감니까 보인다. 다른 손가락 두 개도 썩은 부분의 살을 긁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 많이 됐어요. 그래요. 좀 덜 아프죠 그때보다? 초창기보다? 여전히. 그래서 많이 깨끗했죠. 저번에는 썩은 냄새가 막 났어요. 네, 맞아요. 냄새 매일 그거 내가 맞춰놓고 빡빡 다 긁어낸 거예요. 다 긁어낸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전에 썩어 나무 있어가지고 껍데기 같은 이거 완전히 절단한 거고. 냄새도 없어지고 지금 상처도 잘 아물고 있고. 괴사가 되고 썩는 상태에서는 거의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썩기 전에 그 혈관 확장제나 그 내막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잘 해가지고 초창기에 이렇게 잘 컨트롤해야 되고, 또 원인이 그 뭐 아직 밝혀진 거는 없고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또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담배 피는 젊은 남자들, 또 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잘생긴다고, 유태인한테도 잘생긴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썩기 전에 담배를 끊게 하고 또 썩기 전에 약물 치료를 잘 해가지고 까맣게 그 죽고 끝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죽어서 절단하는 일을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 씨는 태어나자마자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내비둬야 돼. 근데 내게 아니라고 딱 내비둬야 돼. 그렇게는 안 돼. 왜냐니까 심한 게 미세 혈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만지면 터집분다. BK 비방을 처음으로 바르고 먹은 후 그 상태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자연이 힘을 발휘할까요? 참 멋지지 않소? 색이 정말 아름다워. 인간이 누가 뭐라 해도 자연을 흉내낼 수가 없다. 정말 멋져. 이 아름다운 뒤끝은 모든 것을 다 비운 것이다. 자연은 같은 것끼리 공생하고 비슷한 것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김경찬 소장에게 얻은 BK 비방의 힌트입니다. 자연을 배반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왜, 제 생각에 이거를 소위 이제 약재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팔면 훨씬 더 많은 사람,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그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도 구하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그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거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양병원을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 한의사 분들이나 또 제약사 이런 그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 뭔가 김경차이가 가지고 있는 저것이 맞구나. 예. 학술적인 정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격이든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 지금 양이 한의가 안 되는 중증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나섰으면 결론이 분명히 있는 게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좀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국민을 대변해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